여러분 안녕하세요. JCN 건강플러스의 홍관입니다. 얼마 전 의자가 인생을 바꾼다는 한 광고 카피가 큰 상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바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상기시켜주는 카피였는데요. 이처럼 바른 자세, 바른 체형을 회복시키는 건 건강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JCN 건강플러스에서는 백한의원의 백지성 원장님을 모시고 우리의 삐뚤어진 체형을 교정시켜줄 수 있는 추나요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환자분들이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게임, 그 다음에 컴퓨터,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오래 보면서 목이 거북목 증후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실제 소화장애나 어디 내장계 질환들도 잘못된 자세에 의해서 이 내장기가 위치가 틀어지면서 생기는 병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속병뿐만 아니라 관절 질환까지도 치료를 같이 해줘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한의원에서는 이를 추나요법을 통해서 근골격계를 위치를 똑바로 맞추어서 환자들의 속병뿐만 아니라 이 체형을 관리함으로써 근본적으로 다시는 재발되지 않고 또 좌우를 골고루 쓰고 또 똑바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치료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체형을 바르게 해주는 추나요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선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침대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아침이 상쾌한 한숙면식. 책상 높이만 바꿨을 뿐인데 성적이 쑥쑥 올라가는 나 1등량. 소파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피로가 풀리는 느낌을 받은 노피로씨. 가구를 바꿔서 건강해졌다? 이게 가능한가요? 네, 앞서 영상을 보신 분들 가구를 바꿔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건강해진 이유, 가구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겠죠?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인체 공학을 이용한 가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침대나 책상이나 의자 같은 그 가구들이 옛날보다는 훨씬 인체 공학을 적용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우리 몸의 바른 자세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올바른 자세를 만들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을 많이 쳐다본다든지 짝다리를 짚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휴대폰을 본다고 고개를 너무 숙이고 오랫동안 생활한다든지, 그 다음에 앉아있을 때 이렇게 한쪽으로 비틀어서 앉다든지 다리를 꼬고 앉다든지, 그러니까 앉는 자세라든가 서서 일하는 자세를 올바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자세 교정이라던가 체형을 고치려는 분들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한의원에서 하는 추나요법이거든요. 이 추나요법은 어떤 건가요? 네, 추나요법은 밀추, 당길나라는 한자를 사용해서 한의사가 이 몸이나 손을 이용해서 환자의 몸을 밀고 당기는 그런 요법을 사용해서 환자의 체형을 올바르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한의사가 시술하는 수기요법을 통틀어서 추나요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대부분 현대인들에게 추나요법이 필요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현대인들은 실제로 교통사고, 그 다음에 질환, 그 다음에 잘못된 자세, 그 다음에 또 전문 직종이나 운동선수처럼 어떤 한 동작을 계속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체형이 틀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몸이 비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잘못된 자세에서 생활하게 되면 첫 번째로 몸이 굉장히 많이 피곤해지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또 하나는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내장기의 기능도 손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모든 환자들에게 추나요법이 굉장히 좋은 치료법입니다. 특히 이제 임산부라든가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도 네. 잘못된 자세로 이렇게 오래 있다든가, 또 임산부들은 배가 많이 나오면서 허리에 부담이 많이 오기 때문에 실제 거의 모든 연령대 환자들에게 추나요법이 좋은 치료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추나요법은 어떤 환자들에게 필요한 걸까요? 네, 환자들은 병이 일단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병이 있고요.
또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병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부터 밖에 나오는 병은 오장육부의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물과 음식이 몸에 노폐물이 되어서 어떤 장기나 기능들을 망가뜨리면서 그렇게 되면서 체형이 틀어지고 어디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발성 관절염이라든지 아니면 팔다리가 동시에 저린다든지 이런 다양한 질환들이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병입니다. 근데 반대로 교통사고나 어떤 수술이나 그 다음에 체형의 틀어짐이나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몸이 체형이 틀어지게 되면 그 틀어진 곳에 의해서 장기가 눌린다든지 어떤 기능이 순환장애가 막힌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그 우리 몸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체형이 틀어져서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뇌졸중이나 두통이나 그 다음에 눈이 잘 안 보인다든지 귀가 운다든지 그 다음에 뭐 골반이 아프다든지 이런 거 말고도 정신질환까지도 체형의 비틀림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추나요법은 거의 모든 환자들에게 일단 적용이 가능하고 그것이 체형이 틀어진 것이 원인이 되었다면 반드시 해주면 몸이 건강해지는데 큰 도움을 주는 치료법입니다. 그럼 이 추나요법에 대해서 질환별로 나눠서 조금 알아볼까 하는데요. 네. 현대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죠. 이 허리 디스크. 네네. 추나요법은 어떤 식으로 이 허리 디스크를 치료하게 되나요? 네, 추나요법으로 가장 많은 환자를 보는 게 이 디스크인데요. 요즘 수술 없이 치료하는 한방요법으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허리 디스크는 허리가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면서 반대쪽으로 이게 디스크가 밀려가면서 척추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눌리는 병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저리거나 하는 증상인데 지금 서양의학에서나 일부 의학에서는 이제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 사진을 찍어서 허리를 수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허리가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앉는다든지 발목이 한쪽이 삐었다든지 그 다음에 다리를 꼬고 앉는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발목부터 쭉 틀어지면서 골반이 틀어지고 꼬리뼈가 틀어지면서 허리가 기우는 자세로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이 디스크는 허리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 다리라든가 또 손, 한쪽 손을 계속 이용해도 허리가 틀어지게 되거든요. 이래서 손과 발 또는 턱관절, 그 다음에 목 이런 데를 치료해서 허리를 올바로 세우면 허리 디스크는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최근 수기요법으로 치료했을 때 탈출된 디스크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미 MRI를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허리를 튀어나온 디스크를 또는 그거에 의한 신경염증이라든가 이런 증상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몸을 올바로 만들어서 앞으로 또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데 노력도 기울이고 네. 그 다음에 증상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허리를 튼튼하게 하는 치료로 추나요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추나요법을 어떻게 실술하게 되는지 자료 화면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 화면을 보시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추나를 시술하는 실제 장면을 녹화를 했습니다. 먼저 환자의 보행이라든지 그런 자세들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 일단 이학적으로 네. 골반의 높이라든가 팔의 움직임이라든가 그 전체적인 어떤 높낮이, 전후 좌우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또한 엑스레이를 통해서 영상 진단 장비를 통해서 그 허리에 휘어 있는 것들을 보고 이 아킬레스건이나 이 발목의 위치, 그 다음에 골반의 전후의 비틀림 이런 것을 판단해서 네. 종합적으로 그런 비교를 해서 어디가 틀어져 있는지를 먼저 관찰합니다. 이 환자의 경우도 지금 오른쪽 고관절은 잘 내려가지 않고 왼쪽 고관절은 많이 내려가서 이 골반의 비틀림의 원인이 고관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을 치료하는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는데 네. 이 허리가 아프더라도 발목을 교정을 해서 이 발목의 위치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 다리를 이용해서 체중으로 고관절을 이 약간 이완되어 있는 고관절을 압박을 해서 이 관절이라는 것은 압박과 이완을 통해서 영양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관절 위치를 잡기 위해서 한쪽 관절은 넣어주고 한쪽 관절은 이렇게 잡아당겨주고 이런 위치를 잡아주는 어떤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치료는 이 장요근이라는 허리를 꽉 잡아주고 다리와 허리를 이어주는 그 근육이 오른쪽이 긴장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쪽을 풀어주는 거고 이 사용하지 않는 내전근을
오른쪽을 강화시켜주는 운동법도 시키고, 그 다음에 꼬리뼈의 위치나 허리의 위치를 이 운동에 따라서, 자세에 따라서 어디가 틀어졌는지 보고 환자의 힘을 이용해서 가벼운 힘을 쓰게 해서 그 치료를 하게 되면 다시 치료를 하고 보면 이제 아킬레스건이나 이런 위치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나요법으로 치료를 하는 모습 제가 처음 봤는데 좀 특이한 게 허리가 아픈 환자분인데 다리를 먼저 치료를 하셨어요. 네. 이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이게 건물로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가 허리를 대들보라고 하지 기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들보는 기둥 위에 얹혀있는 이 구조물이거든요. 네. 강아지를 한번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다리 위에 허리가 얹혀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허리가 비틀어지고 휘어있는데 허리를 치료한다는 게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허리를 치료했을 때는 재발도 잘 되고 또 틀어져 있는 허리가 똑바로 되기 힘든 원인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이 허리 디스크 수술이 재발이 잘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몸은 주춧돌과 기둥을 똑바로 세워야만 이 대들보가 똑바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 주춧돌 역할을 하는 것이 발목입니다. 그리고 기둥 역할을 하는 게 다리나 팔이죠. 그래서 팔과 다리를 똑바로 세우면 허리는 자동으로 휘었던 게 펴지게 됩니다. 그래서 팔과 다리를 먼저 치료를 잘 해야 허리의 위치가 발라집니다. 그런데 이미 오래된 생활로 인해서, 잘못된 생활로 인해서 허리가 굳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허리라든가 꼬리뼈, 그 다음에 골반의 위치를 잡아주면 허리가 이제 운동성이 생기면서 자동으로 허리가 똑발라지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돼서 건강해지면 통증이 줄어드는 그런 치료법이 바로 추나요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 추나요법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질환들이 참 많다고 들었거든요. 주로 어떤 질환들을 치료하게 되는 건가요? 네. 추나요법은 사실 모든 환자들에게 다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른손잡이가 왼손을 잘 쓰지 않겠죠. 그리고 오른발잡이는 왼발을 잘 쓰지 않고 앉을 때도 삐딱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 모든 오장육부나 이런 것들이 위치가 틀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기능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구조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좌우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신경 이런 것들이 다 틀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근골격계 질환뿐만 아니라 내장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질환까지도 추나요법의 치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지금 근골격계 질환을 추나로 치료하려는 생각은 대부분 환자분들이 하고 계시지만, 속쓰림을 이 몸을 교정을 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간의 스트레스나 이런 것도 갈비뼈를 교정해주면 좋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숨쉬는 천식도 이 갈비뼈를 교정하면 호흡근이 다 좋아져서 이 호흡이 좋아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모든 질환들에게 이 추나요법은 근본적으로 시술되는 어떤 기초요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추나요법은 한의원에 가면 뭐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한의사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나요법의 정의가 한의사가 시술하는 수기요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보면 많은 한의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실 이게 너무 힘듭니다. 저희 한의사들이 몸을 써야 되고 환자를 들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물리치료사를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다 하기 때문에 이제 힘들죠. 그래서 많은 환자를 보기가 되게 어렵고, 그래서 하지 않는 것 뿐이지 실제 대부분의 한의원에서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대한척추신경추나학회라는 게 만들어져서 저희들이 한 20년 동안 지금 기초교육을 아주 탄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나를 시술하는 한의원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시든지 아니면 주변 분에게 물어서 한의원에 가시면 대부분 이제 추나요법을 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서 이 추나요법이 수기요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한의원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그 환자분들이 가보시면 그 한의원에 가면 말도 틀리고 그 다음에 약도 틀리고 침도 틀리고 추나요법도 마찬가지로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진단이 중요한데 이 진단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 학파들에 따라서 이 진단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치료 방법도 학회마다 틀립니다. 어떤 학회는 뭐 망치를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치료하고자 하는 부위를 정확하게 찝어내고 그 다음에 그 부위를 정확하게 교정해주는 한의사를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추간판 탈출증, 즉 디스크에서도 보듯이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틀어져서 허리가 휘었는가를 찾아내는 것처럼 네. 그 근본 원인을 진단하는 게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소나무가 자랄 때 이쪽으로 휘게 되면 반대쪽으로 꺾이면서 이렇게 똑바로 쓰려는 노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통증은 이 꺾여 있는 부분에서 오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피곤한 거거든요. 근데 원래 틀어진 이 원인 부위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통증 부위가 이 일부러 꺾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찾아서 잘 치료하는 그런 한의사를 만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게 2000년 동안 쭉 그 발달되어 온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섞여 있는 그런 치료법이기 때문에 한의원마다 조금씩 다르고 또 학파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한테 잘 맞는 어떤 한의원을 찾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도 안 맞는 사람이 있겠죠. 이 추나요법을 받을 때 주의사항이라던가 금기사항이 따로 있을까요? 네네. 추나요법이 몸을 움직여서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환자가 체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체력이 이미 다 방전되고 기운이 떨어져 있는 환자들은 치료를 해보면 몸살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아픈 곳이 더 아픈 경우도 많습니다. 치료의 부작용이 아니더라도 환자가 몸을 회복할 에너지가 없다면 이 추나요법이 적용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약을 장기적으로 드신 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골다공증이나 이런 걸 유발하는 스테로이드 제제나 이런 약들을 장기간 복용하신 분들은 이 뼈를 직접 움직이는 치료를 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미 골절이 된 분이라든가 이 골절이 잘 낫지 않은 분들은 뼈를 움직일 때 또 통증이 유발되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양약을 오래 드시면 인대가 되게 약해집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추나를 받을 때 꼭 미리 한의사에게 고지를 해서 그 점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한방치료법 중에 요즘 들어 주목받고 있는 추나요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2018년부터 건강보험 항목에 적용된다고 하니까요. 더 많은 환자들이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의학 상식들이나 정보 중에서 알고 있지만 정확하지 않고 또 물어보자니 망설여지는 그런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원장님께서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죠.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추나요법은 한방 물리치료다. 모두 한의원에서 하는 재활 프로그램이라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어떤 건가요? 넓게 보면 물리치료요법의 일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서양의학에서는 이제 도수치료라는 얘기를 또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시술하는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한의학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한의사가 시술하는 일종의 물리요법이지만 네. 한의사가 직접 손과 몸을 이용하는 치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추나요법은 아주 오랜 시간 받아야 교정 가능하다. 아무래도 수기 치료기 때문에 오랜 시간 받아야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경우도 많습니다. 예전에 어떤 아이가 왔었는데 그 아이가 키가 3년 동안 1cm도 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보약을 지으러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가 이 상부 경추가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찰을 하고 나서 목뼈가 틀어져 가지고 굉장히 그 몸에서 밸런스가 깨져 있어서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진단을 내려서 상부 경추를 그 자리에서 교정을 했더니 갑자기 귀에서 물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몇 년 전에 이 미끄럼틀에서 땅으로 떨어지면서 상부 경추가 한쪽으로 밀려가 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턱관절도 틀어지면서 귀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중이염을 3년 동안 계속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 교정했는데 그 아이가 귀가 물이 귀에서 빠져나오면서 두통이라든가 모든 증상이 사라지고 그 아이는 석 달 후에 키가 3cm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치료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한 번 상부경추를 치료하면서 귀모거리가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회복력이 있는데 뭔가 틀어져 있고 그거를 고치지 않아 가지고 생긴 여러 가지 문제는 한 번 해도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굳어 있고
이게 완전히 틀어진 게 만성적이고 환자가 에너지가 없다면 이게 장기적인 치료를 통해서 꾸준한 치료를 해야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것이지 추나요법이 어떻다라고 얘기하시면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들께 당부 한마디 해주시죠. 네, 환자분들은 아픈 곳을 건드려 주길 좋아합니다. 그리고 통증이 빨리 사라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병이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뭔가 원인이 돼서 지금으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원인 부위를 찾아달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증상만 없애달라고 얘기하면 정말 의사들이 곤란해질 때가 많습니다. 지금의 서양의학이나 또 모든 많은 그 의료계가 증상을 없애주는데 너무 연연하다 보니까 환자의 증상을 다른 데로 옮겨놓는 치료가 많습니다. 아니면 통증만 사라지는 진통제를 처방한다든지 이런 치료가 많습니다. 하지만 추나요법과 한방치료는 환자의 병의 뿌리를 찾아서 근본적으로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그야말로 재활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픈 곳에 원인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주는 추나요법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명심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원장님과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백한의원의 백지성 원장님과 함께 삐뚤어진 체형을 교정하는 추나요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바른 자세가 우리 건강을 지켜준다고 하니까요. 평소에도 바르게 앉고 바르게 걷고 또 바르게 서는 습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그럼 JCN 건강 플러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